안녕하세요. 유럽 축구, 세계 축구계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선수의 모든 것 풀스토리 탈탈 털어드리고 분석해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기자, 분석 전문기자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스카우트 H. 이번 시간에는 토트넘 허스퍼의 2시즌 연속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는 덴마크의 심장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선수입니다. 토트넘 팬들에게는 호장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투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최근 활약 및 역대 모든 경력 그리고 개인 사생활까지 모든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토트넘 허스퍼 최근 굉장히 뜨겁고 호이비에르 선수가 올 시즌 초반에는 2점만 못하다 네. 주전 경기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 이적설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호이비에르가 없다면 토트넘 상상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올 시즌 일단은 뭐 활약이 좀 초반에 어려웠던 이유가 있죠. 네, 일단 뭐 그가 지난 시즌 뭐 프리미어리그 38경기를 다 풀타임으로 뛰었고요. 그 덴마크 대표팀에서도 그 준결승전은 특히 그 잉글랜드하고 연장전까지 갔잖아요. 6경기를 전부 다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시즌 제가 알기로는 그가 호이비에르가 전체 유럽 선수들 중에서도 7번째인가로 출전 시간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의 거기까지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을 했었죠. 예, 당시에 토트넘이 또 카라바오컵도 결승전까지 진출을 했었고, 예. 또 유로파리그도 8강까지 그렇죠. 갔고, FA컵도 이제 뭐 사실 16강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 모든 경기들을 호이비에르는 다 뛰었다. 예. 정말 뭐, 도저히 뛸 수 없을 정도의 뭐 몸 상태가 아니면 뛰었는데 거기다 유로에서는 뭐 이게 그가 러시아하고의 조별리그 때 이제 머리가 깨지기도 했었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에릭센을 위해서 선수들이 거의 몸을 날리면서 뛰었다 보니까 이번 시즌 초반에는 조금 안 좋은 모습들 보여줬었죠. 예. 올 시즌 활약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뭐 이번 시즌 기록인 건데 일단 그러니까 초반만 하더라도 좀 그가 평점들이 저 빨간색이 그러니까 6점대 평점인 거거든요. 초중반부까지 이제 부진했어가지고 9월 평균 평점이 6.74점에 불과했고요. 특히 그 20라운드 사우스햄튼전부터 이제 수년된 경기였던 그 13라운드 번리전까지 7경기 평균 평점이 6.72점밖에 안 됐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는 스킵 선수를 더 중용하기도 하고 또 벤탄쿠르가 오고 나서 뭐 다른 영입설도 있고 호이비에르가 이제 더 이상 저번 시즌 같은 확실한 선수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죠. 거기다가 뭐 한 경기는 아예 그 제외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호이비에르가 그때 굉장히 화를 냈었다라는 소리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후 13경기에서 평균 평점이 무려 7.32점에 달합니다. 후반기 대반전을 이뤘습니다. 사실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뭐 콘테 감독하고 또 경기 끝나고 나서 콘테 감독이 약간 인사하려고 하는데 뿌리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었죠. 그 명단 제외됐던 것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모든 걸 다 털어내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핵심 미드필더로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최근 활약 다시 좋아진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그래도 휴식을 취했던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벤탄쿠르의 가세도 일정 부분, 왜냐면은 저게 그가 리즈전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2월 26일에 있었던 리즈하고의 경기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 이제 그러니까 뭐 저기 그 전에 안 좋았던 부분들은 아직 벤탄쿠르랑 처음 이제 호흡을 맞추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도 있다라고 보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물이 오르기도 했고, 또 저는 로메로의 수비 그 부상에서 복귀하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한 게 거의 후반부부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메로가 뒤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면서 또 빌드업도 해주고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와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호이비에르 선수도 덩달아서 올라온 부분들도 있다. 뒤가 안전하니까 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술적으로 또 동료적으로 또 컨디션적으로 모든 면에서 후반기에 호이비에르가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지적됐던 패싱력이라든지 또 공격 가담력 이런 부분에서도 콘테 감독이 많은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패스와 관련된 스탯들을 이제 리즈전 그 최근 13경기 좋았던 것들의 기록들만 이제 올린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전 시즌 시작하고 22경기까지는 경기당 패스 성공률이 88.6%였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당 패스 숫자가 67.4회였고요. 그리고 롱볼 성공이 경기당 3회였고요. 그리고 찬스 메이킹은 0.6회였는데요. 최근 13경기만 놓고 보면은
경기당 이제 패스 성공률이 91.1%까지 올라갔고요. 비약적으로 올랐어요. 예, 그리고 패스 횟수도 73.5회로 예, 거의 뭐 8회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경기당 롱볼 성공 횟수도 4.6회로 더 올라갔죠. 50% 가까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찬스 메이킹도 0.8회로 정확하게 2배가 올랐죠. 전반적으로 공도 많이 소유하고 패스도 많이 하는데 그게 또 정확해졌고 심지어 공격 기회 창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늘어났다. 이 배경에는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일단 아까 얘기 들었던 거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 벤탄쿠르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보조해주는 것도 있고, 지난 시즌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호이비르가 조금 외롭게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수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수비 라인이 워낙 흔들리다 보니까. 예, 그랬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수비 관련된 스탯들이 높았었거든요. 위쪽이 수비 관련된 스탯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0-21 시즌에는 뭐 그냥 경기당 태클 횟수가 뭐 2.6회라던가 가로채기가 뭐 1.3회라던가 그리고 클리어링이 1.8회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수비 관련된 스탯들이 높았는데 이번 시즌 수비 관련된 스탯들은 다소 떨어지긴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6회에서 2.2회로 태클은 그리고 뭐 이제 클리어링은 1.8회에서 0.8회로 줄어들었죠. 하지만은 공격 관련된 스탯들은 이제 지난 시즌에 2골 4도움에 이제 뭐 찬스 메이킹 0.4회 뭐 그리고 경기당 슈팅 0.4회 뭐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이번 시즌은 어쨌건 간에 전체적으로 경기당 슈팅도 0.9회로 그리고 찬스 메이킹도 0.7회로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갔다는 거죠. 뭐 공격 포인트 자체는 줄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실질적으로 기점 패스라든지 공격을 이끌어냈던 전반적인 영향력은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 기록이 또 있는데요. 패스에 관련된 지표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왼쪽이 지난 시즌 기록인 거고 오른쪽이 이번 시즌 기록인 건데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롱패스 성공률도 확실히 이번 시즌에 올라가긴 했고요. 패스 성공률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패스 방향이 조금 더 이제 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는 전진 패스 아니면은 대부분 전진 패스 위주로 플레이를 하긴 했는데 주변 동료들과 이제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그 부분에서 발전한 게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오픈 플레이 크로스가 예전에는 이제 그거 6회에 시도해가지고 1회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18회를 무려 그 3배가 늘어난 거고요.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그리고 또 이제 찬스 메이킹도 지난 시즌 16회였는데 이번 시즌 23회로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더 늘어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욱더 다양한 또 공격적인 패스와 크로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횡패스 비율들이 조금 더 올라간 이유는 일단 뭐 주변에 줄 수 있는 선수들도 늘어난 데다가 벤탄쿠르라든가 스킵이라든가 그리고 또 본인이 올라가서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게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런 것들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전진성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무리뉴 감독이 굉장히 수비적인 역할로만 썼다면 콘테 감독은 조금 더 미드필더로서의 기능을 더 많이 주고 있고 또 공격적인 부분을 많이 좀 자극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공격적인 지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뭐 이제 이거는 슈팅 관련된 건데 어쨌거나 슈팅 관련된 것도 다 늘어나긴 했죠. 온타겟도 11회로 늘어났고 그 유효 슈팅도 그리고 전체 슈팅도 12회에서 19회로 늘어났고 한데 확실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격에 그렇게 재능이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너무 떨어지긴 하죠. 그나마 지난 시즌 슈팅이 적었어가지고 16.7%가 나왔는데 지금은 10.5%밖에 안 된다. 뭐 지난 시즌 뭐 기억에 남는 골들이 중거리 슈팅이 있긴 하지만 올 시즌은 이제 공격 가담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딱히 남는 슈팅이 없었다, 골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수비적인 지표, 사실은 뭐 공격적인 역할을 더 한다고 해도 여전히 수비적으로 또 뛰어난 선수죠.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무리뉴 감독 시절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다 내려온 게 보이죠. 클리어링이라던가 그나마 이제 슈팅 차단만 이번 시즌이 더 많고 가로채기는 동률이고 근데 이제 태클 시도나 태클 성공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볼 경합 횟수 자체도 줄어든 게 확 보이죠. 그리고 공중볼 경합은 거의 심지어 왜냐면은 이것도 있어요. 무리뉴 감독 때 더 많은 롱볼들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볼을 경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파울 관련된 건 확실하게 내려간 게 보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옐로 카드는 거의 3분의 1이 됐죠. 예, 놀라운 게 이제 파울을 관련해 지표가 전반적으로 이제 다 떨어졌다. 즉 이제 네. 본인이 좀 투사 같은 모습을 작년에 많이 보여줬다면 올 시즌은 조금은 그와는 좀 다르다. 네. 올 시즌은 호장군이라기보다 그냥 호 미드필더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도 예, 장군적인 그 기질은 있긴 하죠. 예. 예. 사실 호이비에르 선수 하면 입단하자마자부터 손흥민 선수랑 잘 지냈고 인터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또 잘 챙겨줬다. 네. 제일 친하다 팀 내에서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둘 다 분데스리가 경험도 있고 예.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의 또 브로맨스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은데요. 손흥민 선수와 관계는 어떤가요? 예, 뭐 손흥민 선수하고는 관계가 뭐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그 2021-22 시즌 그 빌라하고의 예. 7라운드 홈경기 때 손흥민 선수가 그가 사실상 두 개의 골을 예. 다 만들어냈어요. 그가 예. 호이비에르의 골을 어시스트했고, 예. 메타겟 자체골도 그쵸. 손흥민 선수의 이제 크로스에서 이제 모우라와 메타겟이 예. 경합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 킹 오브 더 매치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됐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고 나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내가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호이비에르와 모우라가 다 했다. 그들은 정말 팀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모두가 골을 넣을 자격이 있지만 특히 호이비에르가 골을 넣어 매우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을 호이비에르한테 돌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호이비에르가 골을 많이 넣지 못하는 선수인데다가 네. 또 사실 이런 굳은 일을 많이 하는 선수인데 조명을 좀 해주고 싶었던 손흥민 선수가 팀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터줏대감으로서 팀에 네. 이미 자리 잡힌 선수로서 좀 좋은 그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또 이적해 오는 선수들이나 해외 리그에서 온 선수들을 잘 챙기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 호이비에르도 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호이비에르가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손흥민 선수랑은 친할 텐데 네. 박지성 선수 레전드 맨유의 레전드 네. 뭐 사실 아시아 최고의 레전드죠. 네. 갑자기 인증샷을 찍은 함께 사진 네. 찍은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뭔가 그 4월 4일에 뉴캐슬 네. 경기 있었을 때 그 박지성 선수가 이제 후배인 손흥민을 네. 보러 경기장을 간 거였거든요. 네. 예, 그냥 호이비에르가 알아보고서는 이제 따로 사진 찍으면서 이제 레전드라고 이렇게 단어 적으면서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죠. 네, 어떻게 본다면 이제 굳은 일을 팀에서 많이 하고 또 열심히 뛰고 또 그러면서도 뭐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닌 뭔가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포지션은 좀 다르지만. 거기다가 어쨌건 호이비에르가 아우크스부르크 시절에 또 예. 코리안 리거들하고 관계도 있었죠. 네. 이미 인연이 있었죠. 예. 여러 가지로 한국인 선수들과는 꽤 인연이 많은 호이비에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호이비에르가 리액션이 경기 중에 뭐 큰 선수다 이런 예. 걸로도 화제가 됐었죠. 이게 그러니까 예. 원래 5월 1일에 그 레스터하고의 경기에서 75분 그때, 경에 환상적인 그 중거리 슈팅을 예. 골 넣었을 때 호이베르가 머리 감싸지어가지고 예. 되게 화제가 우리 국내 예. 축구 팬들한테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그쵸. 예. 예, 그 2020년 12월에 있었던 북런던 더비에서도 예.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 초반에 또 환상적인 그렇죠. 측면에서 정말 중앙으로 예. 치고 들어가다가 중거리 슈팅으로 감아가지고 골을 넣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또 최근에 북런던 더비에서는 교체되면서 조기 교체되면서 조금 이제 뭔가 아쉬움을 표한 손흥민 선수에게 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예. 다독이는 모습까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사실 그냥 친한 정도보다는 팀 내에서는 꽤나 좀 예. 가까운 사이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이런 호이비에르 선수의 다시 한번 부활했던 모습 그리고 좀 더 이제 새로운 역할들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4위 경쟁 지금 이제 자력으로 4위가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조금은 이제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잖아요. 아니 일부러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들도 얘기를 한 거죠. 너무 좋은 부분만 얘기를 하니까 그거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어쨌건 간에 현재로서는 토트넘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스날이 뉴캐슬 원정에서 너무 무기력한 경기 끝에 0대2로 패했고, 그리고 선수들의 일단 폼이 너무 내려온 것도 보였고, 무엇보다도 토트넘의 다음 경기가 노리치예요. 노리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골드 시차가 엄청나죠.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고요. 거의 15대0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아스날이. 있어서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무승부만 거둬도 되는데 노리치는 강동 확정된 사실상 동기부여 없는 최근의 경기력이 매우 안 좋은 팀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 경기 그러니까 노리치전은 무승부가 문제가 아니고 다득점 넣고 승리해야 되는 경기예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른 시간 골만 나온다면 더더욱이나 손흥민 선수가 뭐 득점왕을 노리면서 경기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뭐 다음 경기에서는 물론
뭐 선제골 장면이 또다시 페널티킥이 나오면은 예. 그러면은 뭐 케인이 또다시 찰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은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케인 자체가 페널티킥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예. 89%에 달하고요. 거기다가 그 케인이 최근 23번의 페널티킥을 다 넣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솔직히 약점이 페널티킥이에요. 그렇죠. 사실 대표팀에서도 좀 많이 연속으로 놓쳤던 적도 있었고. 실제 기록도 예. 페널티킥 성공률이 67%밖에 안 돼요. 예, 10번 매우 예. 안 좋은 편이에요. 잘 봐줘도 10번 중에 이제 7번 넣고 3번은 못 넣는다. 솔직히 그 지난 2번의 예. 경기에서 페널티킥 얻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케인 선수한테 가져다 예, 줬어요. 그렇죠. 먼저. 예. 예, 케인이 달라고 한 것도 예. 아니고 먼저 가져다 줬거든요. 사실 뭐 너무나 중요한 수점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두 개 다 이제 선제골 장면이기도 했었고 하는데 노리치전에서 만약에 뭐 선제골 장면이 아닌 상황에서 페널티킥이 나오면은 그럼 손흥민 선수한테도 조금 찰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사실 뭐 예. 손흥민 선수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 또 그 최근에는 또 좀 본인도 연습을 해가지고 좀 자세도 바꾸기도 했었고. 예. 사실 손흥민 선수가 뭐 슈팅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인데 뭐 페널티킥이 무서워서 안 찬다고 예. 이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케인도 어쨌건 간에 최근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손흥민의 득점왕을 돕고 싶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대0인 상태라고만 하더라도 네. 선제골만 아니면 뭐 2대0도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보면 뭐 그럼 안 되죠. 그건 너무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3대0 돼야 된다. 이거는 그러다 어쨌건 무승부만 해도 예. 되는 그쵸. 여유로운 상황인 그쵸. 거거든요. 예, 1대 그 0이면. 이전 경기들과는 예.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뭐 변함없이 호이비에르는 뭐 출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뭐 토트넘은 이제 한 경기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예. 그 뛸 수 있는 선수들 손케쿨 트리오의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그리고 예. 뭐 그런 몸 상태 문제만 없다면 그 세세뇽 로얄, 그리고 예.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는 못 나오니까 이제 산체스 예.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제 호이비에르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결국 변함없이 토트넘 중원에서 가장 꾸준했다. 뭐 스킵이 사실은 뭐 올 시즌에 임대에 복귀해가지고 전반기에 조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예. 후반기에는 벤탄쿠르가 와서 정말 뭐 불꽃을 넣어주기도 했지만 예. 결국 가장 한 시즌 내내 팀을 지켜온 미드필드는 호이비에르였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리는 참 진짜 요리스가 아플 때 같이 아파가지고 예. 사교성은 참 좋던데 예, 정말. 맨날 손흥민 옆에서 맨날 붙어있던데 네, 정말 그럼 대단한 건 그러면서도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항상 동료들을 화이팅 넣어주고 후보 골키퍼가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그래서 나와야죠. 아플 때 나와줘야지. 네. 그게 백업 골키퍼의 네. 그 역할인데. 래퍼로서의 삶을 더 잘 살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이제 호이비에르 선수의 올 시즌 얘기는 여기까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건 아마 그렇다면 호이비에르는 토트넘에 오기 전에 대체 어떤 선수였을까? 그리고 사실 무리뉴 감독이 호장군으로 잘 썼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이 사실은 또 총애했던 시기도 있거든요. 뭔가 기대를 보내고 그 시절 이야기까지 정말 디테일한 호이비에르의 풀스토리는 2편에서 이어집니다. 한준TV에서 김현민 기자가 매주 출연하는 스카우트 H 2편, 3편도 이어지고요. 새로운 한준TV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